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은 미국 다우존스가 많이 올랐죠. 0.76% 올랐고 나스닥이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굉장히 많이 5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다가 나스닥은 오늘까지 이제 5일째 음봉이 나왔고 다우존스는 5일 연속 음봉이 나온 뒤에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다우존스는 121선 그리고 나스닥은 21선을 이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이 미국이 이제 이렇게 받쳐주면은 우리 시장이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의 이제 어떤 좀 최근에 안 좋았던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에는 뭐 당연히 지금 2차전 지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다우존스가 121선까지 빠졌던 게 작년 10월 이후에 거의가 아니라 처음입니다. 121선까지 아직 이탈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약간의 반등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런 지점이고요. 2차 전지하고 지금 수소 쪽하고 거의 쌍두마차처럼 이렇게 시장을 지탱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최근에 뭐 포스코 같은 종목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 말고는 이렇게 어떤 흐름을 타는 그런 섹터나 종목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근데 2차 전지는 또 워낙 무섭게 질주를 합니다. 지금 어제 LNF가 17% 정도, 16점 몇 퍼센트 올랐잖아요. 오늘은 또 에코프로비엠이 또다시 하루 쉬고 그냥 또 거의 10%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8점 몇 퍼센트, 8.3%인가 올랐는데 이 큰 종목이 진짜 하루에 뭐 몇만 원씩, 3만 몇천 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리고 시간외가 다시 또 4천 몇백 원인가 올랐던데 1% 정도 올랐던데 내일 다시 한번 밀어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되고요. 2차 전지는 지금 돌아가면서 진짜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 코스피 쪽은 상당히 좋지 않고요. 오늘도 안 좋았고요. 일부 종목들은 뭐 SKC나 이렇게 일부 종목들은 또 괜찮았지만 대체로 좀 좋지 않았고 코스닥은 워낙 뭐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는 진짜 그냥 막 들어가도 아무 종목이나 막 사도 되는데 지금 워낙 고점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무섭게 밀어 올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 이탈하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이러면서 더 가고 이런 지금 어떤 그런 순환 구조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는 오늘 반등이 뭐 반등이라고 하기도 참 이상할 정도의 아주 약세를 갓 벗어난 그런 정도의 약간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 뭐 오늘 그 카카오뱅크라든가 또 카카오가 또 급락을 하다가 막판에 진짜 많이 올렸죠. 지금 카카오 상생 방안 발표하고 이러면서 많이 올렸고 뭐 네이버는 튼튼하게 좀 잘 받쳐주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워낙 눌리고 있고 못 가고 있어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는 왜 못 갈까? 셀트리온 삼형제가 왜 못 가지? 지금 그렇다고 다른 종목들이 뭐 아주 잘 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은 저절로 다 풀릴 수밖에 없는 그것도 대형 모멘텀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또 오늘도 그 뉴스에 이제 유럽 의약품청 심사 일정이랑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있어서 이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못 가지? 셀트리온 삼형제가 제가 며칠 전에 실적 그 전망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다 반영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3분기 이 실적에 대한 것도 다 이제 선반영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왜 주가가 못 갈까?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지금 워낙 잘 가는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 같은 날만 하더라도 뭐 제가 계속 추천해 드렸었던 JS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 이틀 동안 한 10% 올랐잖아요. 지금 막 눌려있던 애들이 하나둘씩 터져갖고 올라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만 계속 눌리고 있어요. 계속.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는 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하방을 좀 다지더라도 상승할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을까가 좀, 어, 어떤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것과 올라가는 것 사이에 괴리감이 있을 때 그대로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 모멘텀이 선명하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가 계약이 이루어지든 어떤 승인이 나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뭐가 나오든 뭐가 하나가 나와야만 잘 갈 것 같아요. 그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추석 연휴 앞두고 내일까지 매도를 해야만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명절 앞두고 항상 그렇듯이 장세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를 좀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명절 연휴 앞두고 약간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607종목이 올랐고 251종목이 빠졌습니다. 0.67% 올랐고요. 코스닥은 914종목이 올랐고 431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11%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팔았고요. 1조 3천억 원 정도 팔았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사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밀어 올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요즘에 오늘도 1% 가까이 올랐는데 요즘에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경기 민감주 중심의 미국 증시 반등 영향으로 강세 출발한 이후 글로벌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가와 확진자 수 감소세, 또 원화 강세 전환과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장중에 1% 이상 상승했다가 중국의 기업 규제 우려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마감했다는 코멘트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고 IT 반도체와 경기 민감업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그런 코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 굉장히 좋아요 흐름이. 네이버 1.35% 빠졌지만 어쨌든 뭐 40만원 이하로 빠지진 않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12만원 다 회복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계속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포스코도 계속 잘 가더니 오늘 좀 2%대 빠졌고요. 카카오뱅크가 7%대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HLB 한 종목만 빠졌고 6%대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8.33% 8%대 올랐고 리노공업이 6.78% 올랐습니다. 또 LNF도 장 초반에 빠지다가 2.6%까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보면 일동홀딩스와 동성제약이 3%대 올랐고요. 오리엔트바이오가 6%대,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국제약품이 4%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은 나이백이 16%대 올랐고 바이오니아가 8%대, 강스텐바이오텍이 7%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지노맨 컴퍼니가 5%대, 국전약품이 4%대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어제보다 149억 원이 늘었고
코스피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다시 또 거래 대금이 늘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정도 700원 오른 걸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는 코스닥의 KH바텍이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카카오뱅크,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이 거래 대금이 많았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생명과학의 순서로 거래 대금이 많았습니다.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에서 제일기획, SK, KTNG, 동서, NC소프트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파크시스템스, 유비커스홀딩스, 셀트리온 제약, LX 세미콘, 메일유업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 보면 레키로나 유럽 허가에 속도가 붙고 있다. 유럽 의약품청 산하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가 레키로나 관련 의제를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담 페이지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레그단 비맙 해가지고 그 코로나19 이제 치료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주요 치료제 5개 중에서 리제네론과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레큐로나가 허가 절차에서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레큐로나는 치료 효능과 변이에 대한 효과, 안전성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항체 치료제 중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서울에서 열렸던 2021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레키로나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베타, 감마, 델타, 알파 변이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셀트리온 이제 그 연구 개발 부문 부장의 어떤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알파 변이 외에 나머지 변이는 인비트로 시험관 내 세포 실험에서 중환능이 떨어졌지만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비임상 실험에서는 효능이 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인체에서도 효능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한 중화 능력 평가를 진행을 더해서 변이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서 칵테일 항체인 CTP63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끝나면 임상에 진입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놨다. 지금 이제 그 국제 백신 연구소의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백신이 선진국 위주로 공급이 돼서 아직 1차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공평한 공급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코로나19 사망률이 2배로 늘어나게 될 거고 결국은 고소득 국가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사실 이 얘기들이 다 빨리 항체 치료제를 이제 공급을 해줘서 그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비율을 낮춰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과를 빨리 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오늘 셀트리온 수급을 보면 일단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게 부담인데 기관이 특히 금투가 많이 샀고 연기금도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은 이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1,000원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크게 뭐 의미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락세를 막았다는 점에서는 뭐 그런 정도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계속 개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이 오랜만에 샀지만 기관이 역시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700원 올랐는데 별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제약은 보합으로 끝났고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연기금 3,000주 샀고 투신 보험이 3,000주를 팔았으니까 시간을 보면 셀트리온이 0.19% 500원이 올랐습니다. 26만 3,500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18% 200원이 빠진 11만 7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34% 500원이 오른 14만 9,2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뭐 이제 바닥에서 매물대 딱 하단에 이 선 그어놓은데 하단에서 딱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빼기가 좀 어려운 지경까지 뭐 너무 빠졌으니까요. 30만 5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26만원 26만 2천원까지 빠졌었으니까요. 그죠? 26만원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그냥 상황을 놓고 보면요. 위쪽에 있는 5일선 부근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26만 7천 원 정도 되면 좀 저항을 받으면서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빠지게 되면 역시 오늘처럼 매물대 하단 26만 한 1,500원에서 26만 1,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도 좀 비슷합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매물대 지금 저 지지를 받고 있는 매물대에서 오늘처럼 빠지게 되면 11만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고요. 11만 한 300원쯤 되겠습니다. 그쵸? 오르게 되면 5일선이 있는 11만 한 2,3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갑자기 급등할 만한 이슈가 뭐가 나오기 전에는 지금 지난번 급등 나오기 전 주가 수준까지 빠졌기 때문에 뭐 더 빠지진 않겠지만 올라갈 모멘텀이 있을까 그게 좀 우려되고요. 제약도 비슷한데 매물대 하단을 보니까 14만 한 6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빠지게 되면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올라가게 되면 역시 5일선 부근 있는 15만 2천 원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아무리 들여다보고 예상을 하고 해봤자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는 어, 강한 모멘텀이 없어서 그래요. 2차 전지들 지금 보면은 실적 진짜 엄청나게 그 실적을 경신하고 또 전망치를 새로 쓰고 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하고 또 미국에서 이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이제 호재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2차 전지는 이제 완전히 뭐 밀고 올라가겠구나. 옛날부터 전기차나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주가가 뛰어오르기 시작한 거는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매수하기 시작한 것도 7월부터 또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매수를 한 것도 7월부터 그래서 지금 요즘에 계속 뭐 많이 수익이 난 지금 종목들은 뭐 몇십 뭐 5, 60%씩 지금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살 수 있을까? 겁나잖아요. 굉장히 겁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겁이 나지만 사신 분들은 또 수익을 계속 또 이어가고 그게 그렇다고 또 추천해드리기가 어렵죠.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자 이게 언제 또 폭삭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 그러나 빼지는 말자. 지금 겁이 나서 털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버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들한테 땔감을 제공해 주면서 새로운 수급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올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은 하루 잠깐 진짜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크게 올리고 다시 살짝 눌리고 크게 올리고 하루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고요. LNF도 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주가의 레벨업을 하는 건데 뭐 지금 증권사들 예측치가 50에서 한 53만 원 정도까지 형성돼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그러면 30만 원대 중반 후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주가가. 그런데 한 4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주가까지 가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어느새 44를 넘어섰고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신고가 써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무섭게 질주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50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면 한 40, 한 7, 8만 원까지 빠른 속도로 올리겠구나 이런 거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이 어떤 태세가 바뀔 때, 이 전환될 때 팔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쫓아 사도 뭐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구간이었고 지금도 저는 뭐 사도 괜찮다고 보지만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투 잡고 딱 물려버리면 완전히 또 어려워. 근데 이 중장기 성장성을 딱 봤을 때 분명히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뭐 에코프로비엠만 하더라도 2024년부터 10조 원이 들어온다는 거 정확하게 선명한 모멘텀이 딱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가다가 좀 눌리면 또 사면 되죠. 2023년 정도까지 3년 한 3분기, 4분기 그 정도까지 한 2년 동안 계속 모아가는 투자한다고 그러면 조금 눌리더라도 뭐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최근에 또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수소주들 지금 저는 뭐 지금 2차 전지 이후에 수소주라는 거를 대략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전쯤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 또 말로. 그래서 오늘 아침, 이번 주에 이제 멤버십 회원들께 수소주들 정리해갖고 알려드리겠다고 오늘 아침에 그 브리핑 글을 써드렸는데, 방향도 뭐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올해 말, 이제 지금 이제 3분기 다 지나가고, 이제 4분기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4분기에는 올해의 실적을 확정짓기도 하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그래서 저는 뭐 기술적으로 무슨 어떤 뭐 그 종목을 탁 꼬집어서 뭐 얼마에 사시고 얼마에 파시고 뭐 이러진 않아요. 좀 뭐 그런 자신도 없고요. 그렇게 물론 뭐 트리온스 회원들께 그 매일같이 추천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시장 흐름을 좀 읽고 어떤 그 주요 그 주도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를 좀 일찌감치 읽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조금씩 매수해 나가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비중을 확 살려서 비중을 확 늘려서 매수하고, 이런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게 올해 1년 내내 뭐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 같이 좀 공부하고 배워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2차 전지 요즘에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제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어 주식 투자하는 그 즐거움을 좀 이제 뭐라 그러죠? 경험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경험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요새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 올라서 재밌기도 하지만 2차 전지를 전혀 몰랐던, 특히 센트리온이나 이렇게 바이오 쪽에 많이 투자하시던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2차 전지로 한 2달쯤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하니까 하나씩 한번 사보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조금씩 잔 수익을 내다가 최근에 급등하는 상황에서 어 이제 또 물량을 실어가지고 뭐 크게 수익도 내기도 하고, 계속 손실만 보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드디어 수익을 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한 방에 그 손실 여러 종목으로 자잘하게 손실 봤던 것들을 한 방에 수익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막 3, 40%씩 50%씩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눌려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만, 그것보다는 어, 좀 단기에서 중기 정도의 모멘텀을 선명하게 갖고 있으면서 계속 잘 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눌리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최근에 그런 생각을 바짝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셀트 삼형제는 지금 이제 살짝 돌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또 매도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닥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오면 오늘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카카오도 곧 이제 갈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 너무 이제 부담스럽게 그 막 답답하게 그 들고만 있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분 전환도 할 겸 약간의 비중을 줄여서 주도 섹터로 좀 갈아타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제 셀트 삼형제도 반드시 반등합니다. 이 너무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데, 지금 당장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그래요.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를 버리거나 비중을 좀 줄이거나, 물론 줄이는 거 좋다니까요. 좋은데 뭐 다 팔고 막 짜증난다고 다 팔고 뭐 그러시지 마시고요. 뭐 기분 전환할 때 다만 5주 10주씩이라도 좀 팔아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 지금 3분기 같으면 뭐 포스코 같은 종목들 배당 3분기 배당도 주니까 뭐 이런 종목들 뭐 10주 20주 정도 팔아가지고 그런 포스코 같은 종목 조금씩 사보든가 하는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셀트 삼형제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진짜 이 너무 좋은 종목이거든요. 진짜 분명히 좋은 종목인 거 아는데 이 좋은 종목이 당장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참 지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견디고 힘내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좋은 소식이 올 날이 이제 9월, 10월 안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저리주저리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